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예가협회 이사장 장영란입니다. 저는 실과 바늘로 표현하는 자수 미술에 매료되어 평생 술을 놓고 살았으며 그로 인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전통 자수를 접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1988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고 그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 전통자수 특별전에 초대되어 저는 작품을 액자를 맡기러 인사동에 나가는 길에 우연히 아주 아름다운 전통 자수 벽연모 한 점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점에는 많은 외국인 사람들이 앤틱 작품들을 구입하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일전에 제가 일본의 동경미술관에 한국 전통 민화 특별전을 관람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쩌나 저렇게 한국의 전통 자수 작품들을 외국으로 다 팔려나가서 유출돼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조바심을 안고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점점 앤틱 자수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자수를 많이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쯤에 국내에서는 골프 붐이 일기 시작하였고 저도 남편과 함께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전통 자수를 이제 보고 한 점을 매입한 이후에 이제 계속 수집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갖고 나서는 골프를 연습을 하고 또 필드에 나가고 하는 일이 너무 시간이 아깝고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그다음에는 이제 부부 동반 골프는 제가 포기를 하고 골프장에 나가는 대신에 그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대신 인사동으로 나가서 하나둘 전통 자수 컬렉션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아주 수준 높은 한국 전통 자수 문화재급의 그런 작품을 구입할 때는 정말 이 세상 모든 보석을 다 가진 것 같이 아주 마음이 기쁘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점 한 점 마치 갓난아이를 입양해서 정성껏 이제 보듬듯이 저도 이제 한 점 한 점 아주 낡고 허름한 그런 자수 작품을 모아서 또 정성껏 다듬어서 이제 하나 둘 매입하기 시작한 그런 자수 작품이 한 30여 년 동안에 약 1000점 정도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88 올림픽을 계기로 수집되기 시작한 그 자수 앤틱 붐이 2018년도 평창의 세계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일본에 있는 이타미 시립공예미술관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300여 점의 작품을 가지고 일본에서 약 40일 동안 전시를 하게 되었으며 그 사이에 약 3,787명의 일본인 관람객들이 완전히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일본의 4개 일간지 신문에 일면에 대서 특필이 되었으며 또 마지막 날에는 그 많은 일본 사람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제가 자수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국 자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보기 드문 특별한 표현 기법과 색상 그리고 민족의 독특한 정서와 지혜가 담겨 있는 아주 우수한 문화재로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예품입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아주 우수한 한국 전통 자수 앤틱을 발굴하여 아주 많은 작품들을 전시하는 한국 자수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박물관을 열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가면서 한국 전통 자수를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우리 자수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면 전통 자수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한국 자수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이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약 18세기 전, 약 200년 전에 그 제작된 작품으로서 추정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전통 자수를 많이 수집한다는 것을 이제 입소문으로 많이 사람들이 알게 돼서 어떤 지인께서 이제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아주 오래된 작품인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이제 자수박물관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소문을 듣고 제가 이 작품을 이제 소장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여 년간 수집한 작품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작품한 것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디자인을 보면 이제 도화서의 밑그림 그림이 본이 아주 섬세하고 또 아주 화면에 꽉 찬 것 같은 그런 기품이 있고 또 수 자체도 붕수로 놓아진 것이 일반 그 화조도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일전에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제 한국의 그 화조도를 자기네 문화재로 가지고 있다. 근데 너무 귀한 건데 한국의 의뢰해서 이걸 좀 보수를 해달라 그러고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려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은 거의 흡사한데 수법은 이것보다 훨씬 더 색상도 조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본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게 정말 너무 훌륭하고 퀄리티가 높은 그런 작품이라는 것을 이제 다 같이 보면서 이제 저희가 인정하게 된 그런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역시 여덟폭 화조도로서 조선시대 말기의 작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작품은 저희 선배 언니께서 또 역시 집안 대대로 가지고 있던 그런 작품인데 저에게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 봤던 그런 작품이에요. 일반적인 작품과 달리 이것은 굉장히 활기차고 또 박력 있게 또 보통 제가 봤던 실보다 실의 굵기가 훨씬 두껍게 꼬아서 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선배 언니한테 여쭤봤더니 이것은 평안도의 안주에서 남자들이 술을 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그분의 시어머님께서는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 당시 그 옛날에는 안주에서는 남자들이 서서 자수를 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조선시대 말기쯤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가 융성해지면서 이제 이런 자수병풍의 그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궁에서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 좀 수요가 부족해서 그 안주에 그 전문적으로 술을 놓는 그런 곳에다가 공방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남자들이 술을 놨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또 이제 구도도 역시 굉장히 짜임새 있고 또 아주 흔하지 않는 그런 구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수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깜치 호랑이 그 작품인데 제가 그 자수 수집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인사동안 다 다니다가 민화 숍에 골동숍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작품 처음 딱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제가 숨이 멎는 것 같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봤던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까치호랑이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새해에 그 집안에 이제 모든 애분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나쁜 기운을 다 물리치고 이제 좋은 기운을 받게 해준다. 그래서 대청마루나 뭐 이런 데에다가 붙여놨던 것이 이제 호랑이의 그림인데 이것은 이제 그러한 호랑이의 그런 어떤 아주 구체적인 그런
형태를 수를 놔서 이제 표현한 작품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호랑이의 그 표정을 보면 너무나 유머러스하고 해학적인, 마치 그 사람의 표정에 그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아주 생명력 있는 그런 박제된 호랑이가 아닌 살아있는 듯한 그런 호랑이의 어떤 생명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수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정말 오랫동안 수련된 그런 어떤 테크닉이 이제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 과정이 이 무슨 미세한 그 동물의 털이에요. 새의 깃털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수준으로는 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털이 보루루한 그런 느낌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이제 제작한 그런 작품이에요. 보통 병풍은 8쪽인데 이것은 7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인분에게 이거 제가 정말 고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마저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어떤 노인분이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분이 뭐 자주 들리는 분은 아닌데 제가 수소문을 해보겠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또 하나의 마지막 호랑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추측건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에요. 거의 이제 조선시대 중기 말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할 뿐인데, 어쨌든 이것도 교과서의 그런 그림과 공수로 표현된 그런 작품인데,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쭉 이어 내려오던 작품을 가지고 있다가 뭐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는 내가 애지중지하게 요즘에서 하나는 내가 좀 간직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8폭 중에서 7폭만 제가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또 한 작품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추적을 해도 이거는 내가 구입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나 그 아주 심각한, 그리고 아주 깜찍하고, 그 다음에 아주 방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까치에 완전히 그냥 그 매력에 빠져서 정말 아주 뭐 턱만 보이는 그런 아주 유머러스하고 해양적인 이런 호랑이의 느낌, 이것이 참 보면 볼수록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좀 우울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 까치 호랑이를 펴놓고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참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직도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정사를 돌볼 때 임금님 뒤에는 항상 1월 오봉도에 병풍이 펼쳐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좌측에는 그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배를 이제 삼배를 짜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사계절을 이제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2002년도에 그 평양에 한국미술협회 부의사장 자격으로 이제 아리랑 축제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수대 창작대에 그 이제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공예품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판매도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이것과 거의 흡사한 그 민화 작품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언제 때 거냐 그랬더니 조선시대 때 그 민화를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그것을 재현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 거의 디자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남자들은 이제 민화를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이제 그런 거, 그 민화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수를 놔서 그것을 또 이제 실과 바늘로 표현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또 뱃놀이도 가고, 좀 농학리 때는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하는 그런 사계절의 풍경들이 들어가 있는 아주 굉장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꾸 일제시대를 강점기를 거쳐서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자수를 넣는 인구들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러한 아주 우수한 디자인들이 점점점 이제 쇠락해서 아주 그 단순화된 그런 동양화 같은 그런 것으로서 이제 다량으로 복제돼서 한동안은 60년대 이때는 이제 세운상가 뭐 이런 데에서 그 작품들을 이와 같은 이제 경직도 작품들을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디자인은 정말 아주 치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 작품들을 보면서 그걸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두 작품을 제가 이제 수집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 서글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그나마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디자인의 작품을 가지고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수를 놓아서 아주 겨우 그 명맥을 다 이어서 이제 그 흐름이 있었구나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그조차도 이제 다 없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가끔씩 가다 뭐 세종호텔이나 이런 데서 뭐 피로연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뒤에 송화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목단이라든지 이런 재봉틀르는 그런 병풍들을 이제 뒤에다 두르고 얼마 전에 보면 국회에서도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회의할 때 그 뒤에 그런 병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좋은 우리 한국 전통 자수의 정말 우수한 예술성과 탁월한 그 색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아직도 그것을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그 재봉틀로는 그 자수를 정말 뒤에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참 서글프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것은 1월 오봉도라는 작품으로서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이 정사를 돌볼 때 그 바로 뒤에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런 병풍이기도 합니다. 1월 오봉도라는 것은 이제 음양오행의 그 음과 양 그리고 또 오행 화수목금토의 그 오행의 우주의 그 순환된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임금님이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그런 훈시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도 제가 이제 자수를 한 30년 정도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입소문으로 이제 말이 전해져서 이제 어떤 그 중간에 그 앤틱숍에 그 중간 상인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장엄하게 그 1월 오봉도를 표현한 작품 저는 정말 너무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수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색감의 어떤 조화라든가 깊이감 있게 이제 이렇게 안에서부터 차차차차 2차, 3차로 이제 위에 술을 더 놓으면서 입체감을 표현한 것들 그리고 또 이런 파도의 어떤 속심 술을 놓고 또 위에다 술 넣는 거 이런 기법들은 상당히 아주 고난이도의 어떤 자수 기법이기도 한데 이렇게 6폭의 웅장한 작품을 어떤 사람이 이런 작품을 했을까 하는 것이 너무나 저는 좀 궁금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작품을 보는 순간에 이거는 정말 꼭 내가 이제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그런 작품이에요. 여기서는 그 산의 그 바위의 암석의 그런 느낌들 그런 것과 또 아주 정말 우리나라의 그 상징적인 그런 소나무를 너무너무 힘차게 아주 씩씩하고 힘차게 싱싱한 그런 소나무의 형태를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